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6일 대체 공휴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이 평일이 아닌가? 알고 봤더니 또 대체 공휴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감스님들은 오늘 어떻게 또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 스마일은 오늘 좀 많이 바쁩니다.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성공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행동한다. 실수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콘네드 힐튼. 아마 힐튼 계열의 힐튼 하면 힐튼 호텔이 떠올라지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행동을 해야지만 발전하게 되고 또 새롭게 무언가를 갖다 도전해야지만 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준비한 소식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파트 랩에서 10년간 지역별 실거래 평균 가격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더니 2025년 기준보다 2015년 평균 실거래가가 이렇게 지금 파란색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 뭐 4억대, 5억대 이랬다가 지금은 거의 다가 지금 보니까 10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억, 30억까지도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이 초양극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갈 것 같고요. 10년 만에 지금 초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초양극화가 앞으로 더 벌어질지 더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양극화가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양극화를 가기 전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내 집 마련하시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91년도 5월 28일 신문 기사인데요. 28세 봉급자 환갑돼야 내 집 마련한다. 서울의 20평 주택이 32년 걸리고 맞벌이 하면 7년에서 9년 단축된다. 신도시 30평짜리는 맞벌이로도 50대 중반 돼야 된다. 그러니까 91년도에도 집값은 비쌌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조선시대 때도 집값은 비쌌습니다. 집값은 항상 비쌌고 아주 과거에도 비교적 최근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수도권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사실상 힘들 거다.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 집값은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의 집값은 비쌀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에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00억 원 이상 실거래 아파트 아시나요? 감스스마일도 보니까 한남 더힐, 나인원 한남,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2차, 나인원 한남, 아크로 리버파크 이름만 들어봤던 아파트가 이렇게 실제로 실거래가가 뭐 175억부터 100억까지 이게 뭐 전부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 또 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상반기 때 25년 실거래된 아파트 기준입니다. 또 공교롭게 비트코인 단위를 갖다가 또 옆에다 같이 기재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 1억 3,581만원 기준일 때 128.9 비트코인이면 한남 더일에 17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면서 나는 10억도 안 된다, 뭐 5억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이제 제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내 집 마련을 아파트로 하셨나요? 내 집 마련 스토리에 대해서 감사 스마일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는 게 아파트고 감사 스마일이 어제 라이브 방송 시간대에 왜 감사 스마일도 왜 첫 집을 아파트로 했냐 그런 제 스문 스토리 내 집 마련 스토리 그 전에 저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조금 서둘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가 해외에서 3년간
근로자 생활을 하고 오셔가지고 바로 했었던 행동이 내 집을 장만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군대 생활 전역과 동시에 내 집을 장만하자. 그런데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최선의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받았고, 사실 그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런 아파트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삼아서 아파트를 갖다가 그렇게 분양을 받고 또 이제 두 번째 아파트로 이렇게 갈아탔다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지금 종잣돈이 하나도 없고 5천만 원도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적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차를 바꾸는 거라든지 기타 다른 데다가 투자하지 마시고 100억 원 이상의 실거래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3억, 5억, 뭐 10억 이내 아니면 뭐 2억짜리, 3억짜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좋으니까 일단 아파트로 첫 집을 마련하시고, 이왕이면 저는 남들이 다 선호하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아파트가 비싸다 라고 하면 거기에 1등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2등을 갖다가 빨리 내가 내 집 마련 하셔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있다가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자산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감사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26년, 내년하고 내후년, 27년은 정말 급감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지금 내년부터가 이제 공급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라이브 시간 때도 고양시에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덕양구에 창릉 쪽에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은 건지. 지금 창릉 천마을이 2000세대밖에 되지 않고 그게 28년도예요. 그럼 29년도, 30년도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몇만 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00세대, 뭐 3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많은가요? 그리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38,000세대가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만 세대에서 많아봤자 15,00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을 합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2035년이 아니라 저는 제가 딱 보니까 2040년도까지 아마 입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주를 갖다가 앞으로 많이 부족할 것이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수요는 실수요밖에 없지만 이 실수요가 계속적으로 가진 않는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이런 쏠림 현상은 빠르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6월 3일 대선 전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소신껏의 이야기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어제 내 집 마련을 왜 아파트로 하셨나요? 이제 제가 이거는 소통하는 방송이고, 감스님들 중에서 이제 어제 제가 고양시에 이제 투자를 갖다 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이제 고양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균 이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지금 4억 7천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올댓고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오히려 지금이 고양시에 투자할 때고 고양시에 내 집 마련할 때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하신 시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데,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신 분들은 이번 달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란 말씀 드리면서, 또 감사 스마일이 또 제가 매니저로 있는 감사 스마일 부동산 카페,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제가 또 새롭게 리뉴얼 했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감스님들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설백이님께서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누가 대통령이 돼도 GTX와 청년주택은 속도전을 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각 후보의 공약을 전부 다 이야기 드리기에는 제가 오늘 좀 준비된 시간이 적다 보니까 핵심적인 이야기, 청년 주거라든지 교통망 확충은 모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하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A부터 F까지 보면서 A, B, C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D, E, F가 언제 될 거냐. 그래서 또 정말 공약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A는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고 B하고 C는 뭐 늦어도 뭐 B는 올해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C도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올 하반기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D 노선과 E 노선과 F 노선은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 5년 안에 물론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 중에 착공이 가장 유력한다고 하면 저는 D 노선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A, B, C, D 노선을 좀 보시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 집 마련으로 한번 보실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갖다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GTX A 개통을 했다. 그리고 원래는 수서 동탄 구간이 원래는 6월 개통이었는데 3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작년 3월에 지금 개통을 갖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서 삼성 그러니까 수서에서 동탄 구간에 이제 용인 구성역을 갖다가 정거장을 갖다가 그냥 패스하면서 수서 동탄을 갖다 먼저 열었다는 거. 원래는 3월 달에 용인 구성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6월 달에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3월 달로 해서 개통을 했고 그리고 그 누구도 GTX A 2단계 구간에 12월 28일 날 개통을 못할 거라고 정말 못할 거라고 다들 이야기했는데 감사스마일만 유일하게 12월 28일 개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게 이 GTX A 노선을 수도권에 30분 그런 출퇴근 시간을 갖다 보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 GTX A가 이제 완전 개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북부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뭐 동남부라든지 그리고 서울의 쏠림 현상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추진을 했고 그 결과 그 예상대로 GTX A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양시를 바라보는 분들이라든지 운정이라든지 서북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는 다들 삼성역이 개통이 안 된다. 언제 개통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삼성역은 내년에 무정차로 개통을 할 거고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8년 안에는 개통을 할 거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철도경제 최석영 기자님이 기사인데요. 강남 한복판서 대심도 개착 GTX 삼성역 내년 무정차 통과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연공대로 14차선에서 복공판 설치도 지금 1년 이상 작업을 끝마쳤고요. 지하 40m 이상 개착도 하면서 흙막이 벽체 공사가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고 이 신문 기사는 4월 28일 날 신문 기사인데 현장에 갔었던 거는 3월 25일입니다. 3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X A 운정중앙에서 서울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누적 승객 200만 명을 넘기고 최근에 이제 300만 명도 지금 넘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 A가 과연 앞으로 이제 삼성역을 갖다가 무정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만약에 삼성역에 정차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직도 고양시가 투자로 생각이 안 드신 분들은 내년에 이맘때나 아니면 내년에 GTX A 삼성역 무정차를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GTX A의 마지막 퍼즐이 삼성역이 말 그대로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창릉역까지 이제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 GTX A 삼성역이 과연 감독님 생각에 내년에 무정차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지금 공사 지금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업 공정률은 약 30% 수준인데 여기가 보니까 24시간 공사를 갖다 지금 현장을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가 있는 영동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구를 나눠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14공구가 동시에 이 작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공판 작업만 사실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즉 다시 말해가지고 4월 말에 토목공사가 지금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뭐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5월 6일 날 이게 완료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더 공사의 속도가 또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성역 건설 현장에 내 콘크리트 벽체가 1m 정도로 이제 깊게 지금 콘크리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굴착구 드러난 벽체에 버팀볼을 차례대로 설치하면서 구조물이 들어설 공간을 좀 확보해 나가는데 이 방식이 지하 연속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현재 이 방식으로 지하 46m 중에 33m까지 굴착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사가 잘 진행되면 현재 6단 버팀볼까지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제 8단에서 9단까지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토목공사가 빠르면 4월 말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쯤에는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GTX 삼성역 건설 현장 내의 버팀보의 모습이고 실제로 지하 작업장 바닥에는 암석 파편과 함께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이 고여 있는 이유는 한강 지류인 탄천에 인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고 있고 28년 개통 목표로 24시간 밤낮 작업 현장을 갖다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GTX-A 삼성역 정차는 28년에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사진을 보시거나 또 건설 그 공기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28년에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문득 27년에 2호선 연결 통로를 빼가지고 삼성역을 연결을 갖다 하고 정차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에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라든지 국가에서 이제 여기에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안전에 최대한 강구하는 상태에서 아마 이제 2호선 연결 통로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24시간 가능했던 이유는 위치 특성상 있고 또 GBC라든지 여러의 이제 공사 현장 인근에 주거지가 없다 보니까 24시간 지금 작업이 가능했다는 분석이고 감사스마일도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똑같은 아파트 건설 현장처럼 12시간 또 일하고 또 야간에는 일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24시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8년에 충분히 공기를 갖다가 맞출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드리면서 24시간 암굴착을 하면서 소음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밤 8시에서 9시 이후에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작업이 가능했고 예정대로 이달 안에 토목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환승센터 구조물 축조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구조물 축조는 지하 5층 바닥부터 콘크리트를 또 타설 하게 되고 한 층씩 벽과 상부 슬레이드를 올리는 방식이 또 될 거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면서 28년 개통에 앞서가지고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최문기 추진단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라든지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GTX 삼성역 내년 무정차 통과라든지 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공종을 겹쳐서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감스님들 이 기사 보니까 내년에 무정차로 가는 거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분양을 갖다가 5월 9일날 하게 되는데 분양가 다들 아시죠? 평당 4,500입니다. 물론 5월 9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4,200에서 4,500 사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500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 드릴 내용이 감사스마일 힐스테이트 메달레 오늘 59 타입과 74 타입의 내부 모델하우스 영상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신 분 중에서 혹시 힐스테이트 메달레를 갖다가 조금 보길 희망하신 분은 감사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이제 분양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은평구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시, 특히 덕양구, 연신내역을 빨리 올 수 있는 지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원흥역의 3호선 역세권이라든지 더 나가서 신원동에 있는 버스 중앙차선으로 해가지고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반사 이익을 분명히 볼 거다. 생각해보세요. 25평이 11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30평대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삼성벨트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착하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GTX 연신내역을 갖다가 만약에 이용을 해서 동탄이라든지 수서라든지 그리고 용인이라든지 성남을 갖다가 환승 없이 연신내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내년 10월에 입주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34평 기준으로 15억의 분양가가 결코 비싼 분양가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주하고 나면 GTX 연신내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가장 큰 수혜 아파트가 되면서 은평구의 지금 현재 대장은 제가 뒷센자로 알고 있는데 뒷센자를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녹본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백년산에 있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있는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의 평가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시도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고양시 같은 곳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포인트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거나 또 부동산 카페 감사스마일이 운영하는 부동산 카페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즐거운 5월 6일 대체공휴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